시간인데 뭐 보기 전에 앞서가지고 오늘 코스피가 지금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기조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한 4달 동안 계속 올라갈 법하면 떨어지고 이러면서 박스권 치면서 감칠맛 나게 움직였는데 드디어 오늘 좀 돌파를 제대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지금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이고 본론으로 넘어와가지고 오늘 어떤 종목 볼 거냐면은 거래량 많이 나온 것들 중에 보죠. 근데 뭐 이슈 정보를 매일매일 찍어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 동안은 계속 이슈를 받는 게 받다 보니까 뭐 거의 다 해드리는 종목들이네요. 뭐 AB 프로바이오는 어제 해드렸고 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드렸었죠. 목표가 잡을 수 있는 구간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닿는 구간이 첫 번째로 이제 이 목표가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 했는데 딱 터치를 하고 밀린 모양새고 뭐 일신바이오도 어제 해드렸죠. 이것도 이제 요 정도 파동의 힘만큼 넘어가면 정고점까지 가능성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또 딱 바로 오늘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밀리면서 마감을 해줬네요. 또 이런 것들 보면은 또 보는 재미가 있죠.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는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어떤 종목을 볼 거냐면은 요 위에 있는 것들 지금 거의 다 봤기 때문에 약간 거래 금액으로 해가지고 조금 바꿔서 봐볼게요. 캐몬이랑 서현 덕성 이렇게 3개 보면 되겠네요. 캐몬, 서현, 덕성 이렇게 해가지고 3개만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뭐 이슈적인 부분 이거 이미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보다는 그냥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공략할 만한 지점이 있는가 아니면은 뭐 보유하신 분들이 이미 한번 요 정도에서 혹은 요 정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 약간 요 두 개가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지 요 두 개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좀 간략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캐몬은 그 아스트라제네카랑 좀 연관성이 있죠. 이 연결점이 우선 이슈적인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랑 연결점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캐몬이랑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러 올라가면서 연관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슈는 그렇고 뭐 재무도 캐몬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캐몬이 사실 이미 딱 봐도 뭐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미 오를 만큼 사실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인 시세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진입 자리로 잡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위로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기대할 수 있는 폭보다 떨어지게 됐을 때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와 시간적인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뭐 지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스윙이나 중장기 자리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자리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런 구간들은 단기적인 변동성만 취하는 전략들로 계속해서 끊어서 먹고 조금씩 먹는 이런 전략들이 적절하다라고 보이지 아니면 초보자분들은 아예 접근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것들은 이 밑에 구간에서 한참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받고 크게 움직이지 않은데 이럴 때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이럴 때 잠입했다가 큰 걸 먹는 이런 전략들이 더 적절하지 지금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뭔가를 시도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초보자분들은 뭐 절대로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단타로 그래도 뭐 이거 단타 자리가 없나 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오늘 구간 자체가 딱 그림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구간이 지금 딱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제대로 못 밀어 올리고 다시 한번 조정받았다가 이제 올리려는 요런 그림이죠. 지금 그림 자체가 이렇게 요런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준점으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이 봉 있죠. 오늘 봉 정도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이 안에서 무언가 행해 나가는 것 정도의 뭐 데이 트레이딩 정도의 전략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선은 뭐 시가갭이 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시작하는 이상은 그냥 오늘처럼 끝나고 오늘 이제 종가에서 시작한다. 오늘 그 종가 근처에서 시작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봉의 한 절반 정도 라인부터 좀 짧게 비중 줄여가지고 좀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한 다음에 올라갈 땐 단타는 뭐 아시죠? 뭐 크게 욕심 안 부리고 2%에서 5% 내지 사이로 그냥 빠르게 회전 빠르게 이제 수익 챙기고 회전 돌리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이걸 단타 자리로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떨어질 때 오늘 봉 정도의 한 절반 정도 라인에서 공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름세 보일 때 엄청 짧게 수익 챙기고 나오는 방안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오늘 봉 정도,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렸거든요. 오늘 봉 정도 밑으로 깨지면은 이게 흐름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못 올리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됐을 때 1차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마저도 이제 지지를 못 해주면 계속해서 하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절이 안 되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굳이 공략 지점으로 잡자면은 단타 자리로는 저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뭐 반대로
이제 이 기존부터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뭐 요 정도 진입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 정도 진입가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보고 계시겠죠. 어느 정도 보는 게 좋을까? 우선 진입가가 좋으면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입가가 어느 정도 좀 저가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1차적으로 손실은 절대 안 보는 선에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지금 단기적인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밀어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의 또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힘을 잘 모아놨거든요. 힘을 잘 모아놨기 때문에 요 정도 힘만큼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크기만큼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폭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4,600원 기준으로 한 50% 정도 했을 때 한 7,000원 좀 안 되는 수준, 한 6,000원 후반대, 중후반대, 그 정도 라인까지도 이 스윙적 관점에서는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타 자리로 그렇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진입가가 좋으니까 할 수 있는 전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윙 자리로 좋은 진입가에서 우선 선점을 해두신 분들은 한 6,000원대까지 보셔도 손실로 절대 돌아서지 않는 선에서 6,000원 중후반대까지 보시는 선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하셔가지고 뭐 단타 공략 지점이라든가 목표가는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캐몬 여기까지 보죠. 캐몬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서현이랑 덕성 볼 건데, 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랑 덕성은데 우선은 정치 테마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두 개는 같은 정치 테마주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지지율 처음으로 이제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였는데, 요 두 개는 우선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다. 그리고 사실 뭐 정치 테마주가 막상 이게 당선이 되고 오르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있는 이슈잖아요. 이 주기적으로 있는 이미 정해진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그러니까 날짜가 딱 정해진 이슈들은 이게 터지는 날 이게 뭔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그 훨씬 이전부터 뭐 1년이나 2년 이전부터 움직이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대감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현이랑 덕성 둘 다 이 이슈적인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서현의 재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이에요. 뭐 단기순이익 3년 적자라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뭐 영업이익은 뭐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흑자폭을 다시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유보율도 높고 나머지 여타 부분들이 괜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당분간은 좀 박스 흐름을 가려나 했는데 우선 오늘 돌파를 좀 해줬어요. 오늘 돌파를 해줬어. 못 해줬으면 이거 그냥 박스 흐름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겠는데, 여기를 우선 결국 종가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물론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서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서 지금 오늘 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놓고 중류구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약간 이게 거래량이 약간 줄어들면서, 요때처럼 거래량이 약간 줄어들면서 조정 살짝 이렇게 받고, 여기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띄워놓고 거래량 조정을 받잖아요. 거래량을 계속해서 뽑으면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 줄여놓으면서 조정권 살짝 만들고 다시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똑같이 오늘도 거래량을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약간 거래량 줄어들면서 이 조정권 살짝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이 올랐어요. 초보자분들은 오른 건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기고 있을 때, 이럴 때 건드리는 게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훨씬 낫습니다. 전략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서현 같은 경우에도 뭐 중장기나 스윙 자리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지금 이것도 그냥 단기적인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 자리로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요 단타 자리로만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오늘 또 돌파를 해줬잖아요. 뭐 그리고 우선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올라가면 그냥 패스하는 거고, 조정이 좀 나와준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까지 전에 있었던 언덕이 요 정도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3,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나올 때 오늘 봉 또 기준 잡으시고, 뭐 봉은 항상 거래량 터진 봉들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떨어질 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다가, 뭐 마지노선 라인은 뭐 오늘 봉의 저가 정도 라인, 뭐 아니면 여기 조금 더 밑에 정도, 이런 정도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약간 살짝 반등은 나와줄 것 같거든요.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미래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우선 반등 자리는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올랐을 때 짧게 먹고 대응을 해나가는 전략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단타 공략 지점으로 봤을 때 요 정도 라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이것도 뭐 대응이 안 되면은 뭐 당연히 뭐 그냥 지양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잡을 수 있는 목표가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오늘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가 하나의 이 횡보 흐름을 만들면서 움직여 놓은 파동이었고 이 파동의 힘만큼 지금 넘어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힘을 분출을 하면서 그래서 이 강하게 힘을 분출한 만큼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 폭만큼 움직이면은 이제 요 정도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최고가를 약간 넘어가는 수준까지 뭐 지금 엄청 멀어서 멀기 때문에 저기까지 갈까 하겠지만 사실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저는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뭐 방법론상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파동만큼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진입 자리가 좋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 캐문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절대로 손실로 돌아서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어쨌든 오늘 중요 구간을 넘어서 줬기 때문에 약간 더 여유있게 보시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올라갈 때 뭐 분할적으로 자기가 만족하는 선에서 좀 잘라서 수익을 극대화내가는 방안도 좋고 결국 목표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고가를 약간 넘어가는 수준까지도 가능성은 충분히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아까 그 덕성이었죠. 덕성도 볼 건데 오늘 이 정치 테마주의 대장은 덕성이었죠. 덕성이었는데 아까 이슈는 말씀드렸고 덕성 재무 상태도 괜찮아요. 재무 상황도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덕성은 단타 자리도 없네요. 이건 단타 자리도 없고 이건 기존 보유자들만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네요. 단타 자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단타 시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그냥 복불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이미 구간 자체를 다 넘어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타도 좀 전에 있었던 중류 구간들에서 머뭇머뭇 거릴 때 손절 짧게 치고 하는 게 단타거든요. 근데 이미 한참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타도 제가 봤을 땐 접근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의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대장이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올라가다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목표가는 요 정도일 것 같다. 한 11,000원부터 11,500원 정도. 아마 이게 갭이 떠서 시간대를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4시 49분인데 우선 시간을 잘 지켜주고 있네요. 이게 오늘 장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잘 지켜주면은 아마도 내일도 갭이 떠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갭이 떴을 때 떴다가 떠가지고 올라가다가 요 정도에서 이제 막히고 좀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목표가로 잡으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적절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여기가 이제 전에 있었던 언덕 구간이기도 하고 원래 이게 파동을 보통 만드는 게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게 다시 그 이후 탄력을 받으려고 이런 파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력을 받았다가 이렇게 탁 올라가게 되면 보통 요 정도 탄력을 받았던 만큼 같이 튀어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관점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한 11,000원부터 11,500원 정도 라인까지 가능성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의미 있는 목표가 구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요건 위치상 아직 뭐 저점을 잡아주는 걸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점을 좀 잡아주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잡히는 저점으로는 요 정도거든요. 올라왔다가 한 차례 꺾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는 선에서 지금의 흐름은 계속돼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대신에 여기까지 폭이 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더 갭이 떠서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 차례 좀 잡아주고 나서 약간 오름세를 보일 때 그 정도 저점으로 바꿔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덕성도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3개 해가지고 덕성이랑 서현이랑 캐몬 정도 봐봤죠. 이렇게 3개 정도 한번 봐봤는데 저의 개인적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